5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5단원 글쓴이의 주장 세 번째 시간입니다. 교과서를 준비해주세요. 오늘 공부할 문제는 글을 읽고 글쓴이의 주장 파악하기입니다. 교과서를 학습할 땐 중간중간 영상을 멈추고 읽거나 또는 기록하면서 공부합니다. 자, 다음 광고에 나오는 동영어나 다이어를 한번 찾아볼까요? 던지지 말고 던지세요. 때리지 말고 때리세요. 잡지 말고 잡으세요. 화내지 말고 웃으세요. 뛰지 말고 뛰세요. 나만 말고 모두를 위해 방금 광고에 나온 동영어나 다이어는 무엇이 있었나요? 던지다입니다. 때리다입니다. 잡다입니다. 뛰다입니다. 네, 잘 찾아주었습니다. 그럼 이 동영어나 다이어를 활용해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나는 땅볼을 잡아서 던졌습니다. 네, 잡다와 던지다 두 개의 낱말을 넣어 문장을 잘 완성해 주었네요. 또 있나요? 세븐틴이 공항으로 뛰어갔습니다입니다. 네, 뛰다를 사용하여 문장을 만들었군요. 복습 열심히 했네요. 그럼 이 광고에서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었죠? 기억이 잘. 한 번 더 보여주세요. 네, 그럼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잘 찾아보세요. 던지지 말고 던지세요. 때리지 말고 때리세요. 잡지 말고 잡으세요. 화내지 말고 웃으세요. 뛰지 말고 뛰세요. 나만 말고 모두를 위해 자, 잘 봤죠? 그럼 이 광고에서 주장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자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자입니다. 네, 둘 다 맞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며 사이좋게 지내자는 주장을 담고 있었죠. 우리가 오늘 할 활동도 지금 한 것처럼 누군가 주장하는 바를 살펴보고 파악하는 활동입니다. 글쓴이의 주장을 파악해보는 활동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교과서 158쪽을 펴주세요. 1번. 글쓴이의 주장을 생각하며 글가와 글날을 읽어봅시다. 글을 읽기 전 쭉 훑어보니 둘 다 5문단으로 이루어져 있네요. 그리고 각 문단 앞에는 번호를 매겨 놓았고요. 이렇게 친절하게 표시해 주었으니 문단에서 중요한 문장에 밑줄을 그어가며 읽어보도록 할까요?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글을 읽을 땐 영상은 잠시 멈춥니다. 글가와 나 다 읽어봤나요? 그렇다면 반복해서 나온 낱말들이 눈에 띄었을 거예요. 다시 빠르게 읽어보며 그 낱말들의 동그라미 표시를 해봅니다. 오늘 활동에 아주 큰 힌트랍니다. 그냥 넘어가지 말고 꼭 표시해보세요. 반복되어 나온 낱말들에 다 표시해보았나요? 그럼 이제 다음 활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과서 160쪽을 펴고 2번을 보세요. 친구와 묻고 답하기 놀이를 하며 내용을 알아봅시다. 아래를 한번 봐주세요. 이번에 1번 질문을 만들고 묻고 답해봅시다. 그럼 질문을 만들기 위해 아래 표를 한번 볼까요? 두 가지 종류의 질문 칸이 있네요. 먼저 글 내용을 확인하는 질문, 즉 내용, 그래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이라는 뜻이죠. 그럼 먼저 글 내용을 확인하는 질문을 만들어 볼까요? 인공지능의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네, 글에 설명되어 있는 부분이죠. 인공지능 때문에 인간이 비극을 맞게 될 것이라고 한 까닭은 무엇인가요? 네, 역시 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그래서 답을 찾을 수 있는 내용 확인 질문이니 같이 답을 찾아볼까요? 첫 번째, 인공지능이 나라 사이에 새로운 지배관계를 만들 위험이
크다고 한 까닭은 무엇인가요? 그을 가해서 답을 찾아볼까요? 인공지능의 발달은 힘 있는 사람들의 지배력을 강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인공지능의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이번엔 글 나에서 찾아보세요. 인간의 삶을 더욱 편리하고 풍요롭게 해주는 것, 그리고 위험한 일을 대신하는 것 등등 여러 가지가 나와 있었어요. 네, 그럼 마지막. 인공지능 때문에 인간이 비극을 맞게 될 것이라고 한 까닭은 무엇인가요? 가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보다 더 발달한 인공지능에게 인간이 지배받을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조금 무서운 얘기지만 인간이 인공지능의 지배를 받을 수도 있다는 주장이었죠. 그럼 다음, 자신의 생각을 묻는 질문은 무엇인가요? 위의 질문과 달리 넓은 범위에서 스스로 답을 찾는 질문이라는 뜻이죠. 그럼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는 무엇이 있나요? 네, 생각해 볼 수 있는 범위가 넓은 질문이네요. 인공지능을 만들거나 이용할 때 책임져야 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인공지능을 만들고 사용하는 사람들의 책임도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지금 만든 질문들은 답이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스스로 생각해서 답해 보기 바랍니다. 다음은 만든 질문을 평가해 보기입니다. 우리가 만든 질문이 좋은 질문인지 평가해 보는 시간입니다. 아래 평가 기준에 맞는 질문을 찾아서 빈칸에 적어 보도록 할까요? 첫째, 답이 여러 가지로 나오는 질문은 어떤 것이었나요? 인공지능의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입니다. 네, 인공지능의 좋은 점이 여러 가지 나왔었죠. 그럼 다음 가장 창의적인 질문은 어떤 질문이었나요? 답이 다양하고 창의적으로 나올 수 있는 질문이겠죠?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는 무엇이 있나요?입니다. 네, 아주 다양한 답이 나올 수 있는 질문이죠. 그럼 이제 다음 3번을 보겠습니다. 3번에는 총 4가지 활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활동으로는 그래서 가장 많이 쓰인 낱말 찾아서 쓰기. 두 번째 활동은 문단의 중심 내용 정리하기. 세 번째 활동은 글가와 나의 제목을 정하는 것이고, 마지막 네 번째 활동은 위의 세 가지 활동을 통해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글쓴이의 주장이 각각 무엇인지 알아보는 활동입니다. 그럼 먼저 3번의 1번부터 해보겠습니다. 각각의 글에서 가장 많이 쓰인 낱말을 찾아서 써보세요. 아까 선생님이 자주 나온 낱말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보라고 힌트를 줬었죠? 다 해보았나요? 그렇다면 함께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에서는 어떤 낱말이 많이 쓰였나요? 눈에 아주 많이 띄는 낱말이 하나 있었을 거예요. 인공지능입니다. 네, 언뜻 봐도 아주 많이 보이는데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무려 10번 이상 쓰였네요. 글을 집중해서 읽은 친구들이라면 정말 익숙한 낱말일 거예요. 다음은 어떤 낱말이 있나요? 위험입니다. 네, 위험도 얼마나 많이 쓰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공지능만큼은 아니지만 많이 쓰였네요. 또 찾았나요? 지배입니다. 네, 집에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글 가에서 많이 쓰인 낱말들을 함께 찾아보았습니다. 정리하면 인공지능, 위험 그리고 지배네요. 다음, 글 나에서 많이 쓰인 낱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 나에서는 어떤 낱말이 많이 쓰였나요? 글가와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입니다. 글 나에서도 인공지능이란 단어가 자주 눈에 띄었습니다. 네, 그럼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글 나에서도 아주 많이 나온 걸 볼 수 있네요. 그럼 다음으로 많이 쓰인 낱말은요? 인류입니다. 네, 인류라는 낱말도 이렇게 몇 번이나 등장했어요. 그럼 더 찾은 낱말이 있나요? 미래입니다. 네, 앞에 낱말들처럼 많이 나온 건 아니지만 반복해서 앞부분과 뒷부분에 나왔습니다. 그럼 나에서 찾은 낱말들을 정리해 볼까요? 인공지능, 인류 그리고 미래 순으로 많이 쓰였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글가와 나에서 많이 쓰인 낱말들을 보며 여러분이 발견한 사실을 얘기해 볼까요? 두 글 모두 인공지능이라는 낱말이 가장 많이 쓰였습니다. 네, 그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둘 다 인공지능에 대해 의견을 주장하는 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또 발견한 점 있나요? 가에서는 위험이나 지배 같은 부정적인 낱말이 많이 쓰였고, 나에서는 인류나 미래라는 긍정적인 느낌의 낱말이 많이 쓰였습니다. 네, 아주 훌륭합니다. 그럼 이제 다음 활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에 2번을 봐주세요. 이번에는 글을 짜임을 생각하며 문단의 내용을 정리해보는 활동입니다. 표를 자세히 보니 중심 내용을 정리하라고 나와 있죠? 그럼 글가부터 문단과 중심 내용을 함께 살펴볼까요? 우선 1문단의 중심 내용은 표에 이미 정리가 되어 있네요. 3문단의 중심 내용도 마찬가지로 표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2, 4, 5문단의 중심 내용을 살펴보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문단에서 중심 내용은 무엇인지 아까 밑줄 그어놓은 내용을 발표해 볼까요?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입니다. 그럼 그 내용을 표에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4문단의 중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인간은 인공지능에게 지배를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입니다. 네, 그 내용도 표에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그럼 마지막 5문단의 중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인공지능에 숨어있는 위험을 막을 방법을 깊이 연구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네, 마지막 문단의 중심 내용까지 표에 잘 정리해 봅니다. 정리를 마쳤다면 이제 글 나의 중심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 나도 가와 마찬가지로 1문단의 중심 내용, 그리고 4문단의 중심 내용이 이미 표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2, 3, 5문단의 중심 내용만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2문단의 중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인공지능에 제대로 된 규칙을 부여해 잘 통제하고 활용하면 인류의 삶은 더욱 편리하고 풍요로워질 것입니다입니다. 네, 표에 이렇게 간단히 정리해 보길 바랍니다. 그럼 3문단의 중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인공지능과 관련한 일자리가 늘어날 것입니다입니다. 네, 그 내용도 표에 정리해 봅니다. 그럼 마지막 5문단의 중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인공지능은 인류의 미래를 희망으로 가득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입니다. 네, 잘했습니다. 표에 모두 정리해 봅시다. 그리고 정리한 내용을 각각 쭉 읽어보며 어떤 내용인지 머릿속에 기억한 뒤에 다음 활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에 3번. 아까 제목 부분이 빈칸으로 되어 있었죠? 지금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각각의 글에 한번 제목을 붙여볼까요? 글가의 내용으로 미루어 봤을 때 어떤 제목을 붙일 수 있을까요? 인공지능 개발의 위험입니다. 인공지능의 발전에 대해 부정적인 주장을 펼친 글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럼 글 나의 제목은 무엇이라고 붙이면 좋을까요? 어울리는 제목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인공지능의 미래에 대해 긍정적인 주장을 펼쳤기 때문에 인공지능은 미래의 희망이라고 붙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글쓴이의 생각을 잘 나타내주는 제목이네요. 위험이나 미래 또는 희망처럼 글에 자주 나왔던 낱말들을 넣으면 글의 내용을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제목이 될 거예요. 네, 네, 다음은 3번의 마지막 활동입니다. 지금까지 앞에서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글쓴이의 주장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아래 빈칸에 적어봅시다. 가에서 글쓴이의 주장은 무엇인가요? 인공지능이 만들어낼 위험을 알고 이를 막을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입니다. 네, 인공지능의 발전에 대해 부정적인 내용을 전달하며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강조했었죠. 잘 정리해 주었어요. 그럼 나에서 글쓴이는 어떤 것을 주장했나요? 인공지능은 인류의 미래를 희망으로 가득하게 만들어줄 것이다입니다. 네, 나에서는 인공지능의 긍정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며 인공지능의 밝은 미래에 대해 주장하였습니다. 이렇게 인공지능이라는 같은 대상을 보고도 전혀 다른 주장을 펼치는 글을 읽고 보니 주장이란 게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들죠? 그럼 아래 말풍선을 보며 주장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그래서 글쓴이가 내세우는 생각을 주장이라고 하고
주장할 때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들은 근거라고 합니다. 스스로 한 번씩 더 읽어봅니다. 자, 그럼 그래서 글쓴이가 내세우는 생각은 무엇이라고 하나요? 주장입니다. 그럼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은? 근거입니다. 네, 잘했습니다. 주장과 근거는 5단원의 핵심 개념이니 잊지 말고 꼭 기억하세요. 그럼 다음 4번을 볼까요? 지금까지 글쓴이의 주장을 파악하는 과정을 배웠습니다. 글쓴이의 주장을 파악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각 문단의 중심 내용을 확인해 보니 글쓴이의 주장을 알 수 있었습니다. 글쓴이의 의견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의견에 대해 어떤 근거를 제시했는지 살펴보니 글쓴이의 주장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글쓴이가 여러 번 강조하여 사용한 낱말들을 통해 글쓴이의 주장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글에 자주 나온 낱말들, 그리고 중심 내용을 살펴보면 글쓴이의 주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5번. 인공지능과 관련해 근거를 들어 주장하는 글을 써봅시다. 오늘 배운 내용과 관련하여 간단히 주장하는 글을 써봅니다. 제목과 자신의 주장을 적은 뒤에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한두 개 적어보도록 합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인공지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머릿속에 정리하는 것입니다. 좋은 점이 많은 것 같은데 편리하긴 해도 위험한 점이 많은 것 같아. 생각이 정리가 잘 안 되는 친구들은 종이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에 대한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쭉 적어봅니다. 다 쓴 뒤에 더 많이 적은 쪽이 본인의 생각에 가까울 테니 그것을 선택하여 주장하는 글을 쓰면 됩니다. 적은 내용 중 마음에 와닿는 내용을 골라 잘 다듬은 뒤에 주장하는 글을 써봅니다. 제목은 자신의 주장과 근거를 적은 뒤 나중에 적어도 좋습니다. 정하기 어렵다면 많이 나온 낱말들을 넣어 붙여보세요. 꽤 어울릴 거예요. 주장과 근거가 잘 드러나도록 글을 써봅시다. 이제 퀴즈 시간입니다. 글쓴이의 주장 파악하기를 잘 공부했는지 확인 들어갑니다. 사람이 하기 어렵거나 위험한 일은 인공지능도 대신할 수 없다.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나라 사이에 새로운 지배 관계가 생길 수 있다. 움직임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들은 무인 갸갸갸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인공지능의 발달로 사람들은 30년 안에 한팡팡의 절반이 사라질 것이라 걱정한다. 인공지능은 인간보다 지적 능력이 뛰어나면서 인간에게 있는 뿅뿅뿅은 없습니다. 그래서 글쓴이가 내세우는 생각은 땡땡이며 이것을 뒷받침하는 것을 나라라고 한다. 나의 결과는 세계 미만은 다시 푼다. 자기 주장 강한 뇌를 만드는 그날까지 주장 파악하기 공부 놓지 않습니다. 정신줄도 놓지 않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국어 시간에는 근거의 적절성을 파악하며 글 읽기를 공부하겠습니다.